어머니,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첫 3개월은 특히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뭘 안다고. 옛날 여자들은 반일하면서도 애 낳았어. 너만 특별한 줄 아니? 뭘 그렇게 아픈 척해.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다 끝내냐. 정욱이 마당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머니 정말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내가 못 낳아본 줄 아니? 그만 엄살 부리고 빨리 해. 수지는 3번째 생수 박스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한계였습니다. 배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으악! 수지는 박스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생수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그 순간 바지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어, 어, 수지는 다리 사이를 봤습니다. 빨간 피가 바지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뭐야, 이거. 정욱은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놀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피가 나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이고, 약해서 어떡하냐. 저런 걸로 애가 나가다니. 정욱의 말에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유산 위기에 빠졌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은 무슨,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서요. 수지는 3개월 차 임신부였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헛구역질에 온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래도 기쁨이 더 컸습니다. 첫 아이를 갖게 된 설렘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정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애 나도 낳아봤어. 옛날엔 밤 매면서도 낳았어. 요즘 것들은 너무 약해. 정옥은 방문을 3개 닫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아직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첫 3개월은 특히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뭘 안다고. 나도 3명이나 낳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 애도 약하게 나와. 정욱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남편 기우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던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잘해드려. 연세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우리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당신이 좀 말해줘요. 저 정말 조심해야 해서요. 에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하시는 건 아니야. 기우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라는 것을. 기우나, 아침은 안 먹고 가니? 정욱이 식탁에서 소리쳤습니다. 기우는 서둘러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전 늦어서요. 수진이가 식사 차려드릴 거예요. 엄마는 식사하세요. 임신부가 뭘 해줘. 정욱은 중얼거렸지만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기우는 현관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아, 빨래 좀 널어. 임신했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네, 어머니. 수지는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수지는 잠시 쪼그려 앉았습니다. 또 뭘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다 해? 정욱이 마당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너무 어지러워서요.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지만 참고 살았어. 요즘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수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만은 무사히. 내가 꼭 지켜낼 거야. 정욱은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 집에 시집 온 거 맞지? 그럼 이 집 며느리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수지는 일어나서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임신했다고 왕비 행세하지 말고 집안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오후가 되자 정욱은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수진아, 장 보러 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어머니,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아니야, 같이 가. 내가 뭘 살지 알아야지. 마트에서 정욱은 수진에게 무거운 것들을 들게 했습니다. 쌀포대, 생수, 과일들. 수지는 배가 당기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무거워요. 그런 것도 못 들어? 정말 약하긴. 우리 집 며느리가 이래서야 되겠어?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정리까지. 임신 3개월째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정욱의 잔소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아,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수지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힘들어도 꼭 건강하게 태어나자. 수진의 임신 4개월째가 되던 어느 아침, 정욱은 냉장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생수 박스 3개 있지? 마당 창고로 좀 옮겨라. 수지는 식탁에서 미역국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덧이 조금 나아진 요즘이었지만 여전히 몸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거운데요? 저 지금 임신 중이라서요. 지금이 장난할 때야? 엄살 부리지 말고 엄마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정욱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렸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도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뭘 안다고. 옛날 여자들은 반일하면서도 애 낳았어. 너만 특별한 줄 아니? 정욱은 팔짱을 끼고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옆에 쌓인 생수 박스를 봤습니다. 하나에 12리터들이 12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묵직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창고까지는 약 20m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그만 투덜거리고 빨리 해. 기운이 돌아오기 전에 다 끝내야지. 정옥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수진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두 번째 박스를 들 때였습니다. 수진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아파. 수지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배를 감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뭘 그렇게 아픈 척해.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다 끝내냐. 정옥이 마당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머니, 정말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내가 못 낳아본 줄 아니? 그만 엄살 부리고 빨리 해. 수지는 세 번째 박스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한계였습니다. 배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으악! 수지는 박스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생수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그 순간 바지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다리 사이를 봤습니다. 빨간 피가 바지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뭐야 이거. 정옥은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놀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피가 나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이고, 약해서 어떡하냐. 저런 걸로 애가 나가다니. 정욱의 말에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유산 위기에 빠졌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은 무슨,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정욱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기훈아, 왜, 무슨 일이야? 피가 나와. 병원에 가야 해. 뭐, 지금 어디야? 집이야. 빨리 와줘. 제발. 기훈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일단 누워 있어. 수지는 간신히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는데도 출혈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서워요. 그런 약한 애는 어차피 못 키워. 차라리 잘 됐네. 정욱의 말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0분 후 기훈이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안 괜찮아. 빨리 병원에 가자. 기훈은 수진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정욱은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안 오세요? 집 지켜야지. 별일 아닐 거야. 차 안에서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한 애는 어차피 못 키워. 차라리 잘 됐네.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수지는 배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발 괜찮자.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길, 수지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유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친정에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그 집은 안 돼. 시어머니 성격을 봐라. 아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안 된다. 특히 저런 시어머니와는. 그때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옳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정옥의 학대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애도 제대로 못 지킨 주제에.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만하라고? 내가 잘못한 건데?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여전히 엄마 편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좀 더 조심했어야지. 조심?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애를 잃은 것도. 기훈의 말에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욱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정에서 부의금도 제대로 안 보내고 가난해서 식장에 올 옷이 없어 딸 결혼식에도 못 왔지? 역시 가난한 집 애들은 달라. 어머니, 저희 집이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다고? 그럼 왜 결혼할 때 돈도 제대로 안 줬어? 사실 수진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해서 지원을 안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가난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신기해. 원래 급이 안 맞는데.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몰래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더 이상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10분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수진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유산한 것부터 정옥의 학대까지. 뭐라고? 생수박스를 들라고? 임신부한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애가 나간 거야? 수진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부모님 말 안 들어서. 미안하긴 뭘 미안해. 우리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30분 후 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지금 녹음하고 있어? 네, 아빠. 다 녹음하고 있어요. 잘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 내일 엄마랑 함께 갈게. 아빠, 오시면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내 딸이 이런 대접받는데 가만히 있을 아빠가 어디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수진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도 밥 대충 차렸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들은 정성이 없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이른 아침에. 정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남자는 온화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세요?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생각보다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네, 딸이 많이 신세를 졌다고 들었는데요.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정욱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진의 부모를 보고 정욱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차림새가 번듯했습니다. 수진아, 부모님 오셨네. 기훈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 잘 있었는가? 수진의 아버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로? 정욱이 물었습니다. 딸 때문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조신한 성격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이요? 네, 우리 딸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서요. 힘들어요? 뭐가요? 정욱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아버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겠어요?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뭐예요, 이게? 딸의 유산 진단서입니다. 과도한 육체적 부담으로 인한 유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정욱은 당황했습니다. 임신부가 생수박스를 나르는 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 아닌가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조신하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런 약한 애는 어차피 애못 키워. 차라리 잘 됐어. 정욱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우리 딸의 유산을 비웃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아버지가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랍시고 데려다 놨더니 사사건건 감정질이야. 아이도 그런 엄마 싫어서 나간 거 아냐? 하나씩 재생될 때마다 정욱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녹음 재생을 멈추고 정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성산업 대표이사 최정우입니다. 정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산업은 지역에서 유명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네. 대성산업요? 네. 직원 20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은 당황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할 때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정확히는 이 집안을 반대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 수진이가 이 집 얘기를 했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성격 얘기를 들었을 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신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말렸는데 수진이가 사랑한다고 우기더군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반대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정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임신부에게 생수박스를 들라고 시키는 게 정상인가요? 어머니가 정욱을 향해 물었습니다. 평소 조신한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나가는 애면 그 정도로 나가는 애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당신 손자였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자가 아니야. 여자애였다고.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온화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자애라서 손자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욱은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남자애였으면 아끼셨을 건가요? 여자애라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평생 온화하게 살아온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뱃속에서 키운 아이가 여자애라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정욱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딸에게 뭘 한 건지 다 들었는데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생수박스 나르라고 시킨 것도 유산하고 나서 비웃은 것도 약하다고 모욕한 것도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훈 씨. 아버지가 기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뭐 했어요?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아버님,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몰랐다고요? 아내가 임신 중에 무거운 걸 드는 것도 몰랐어요? 그건 유산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비웃는 것도 몰랐어요? 기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조신하게 살던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한테는 구박받고 남편한테는 외면당하고 수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뭐예요? 아버지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딸이 혼자서 다 하고 있네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욱이 반박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신부가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는 게 당연해요? 요즘이 몇 년도인데?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옛날이 언제예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했다면서요? 그건 우리가 가난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명함을 꺼내 던졌습니다. 대성산업 매출이 연 300억이에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회사 중 하나거든요. 정욱은 명함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다고요? 몰랐어요. 수진이가 말 안 해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결혼을 반대해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았으니 대우해 주실 건가요? 그럴 건가요? 하지만 이젠 해줘도 우리 아이 여기 못 둡니다.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아버지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가자. 아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이런 사람들과 살 필요 없다. 잠깐요, 아버님. 기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뭐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기회요? 어머니가 냉소했습니다. 몇 번째 기회예요? 우리 딸이 몇 번 참아줘야 해요? 한 번만. 안 돼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수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정욱 씨, 아버지가 정욱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우리 딸에게 사과할 생각 있어요? 정욱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사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 정욱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짐 싸자. 이제 정말로 끝이다. 수진은 부모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정욱과 기훈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짐을 다 싸고 나오자 정욱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우리 기훈이한테는 손해배상 받을 거야. 손해배상이요? 수진의 아버지가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결혼 비용, 지금까지 들어간 돈 다 받을 거라고. 정욱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가 의외로 쉽게 동의했습니다. 대신 우리도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뭐요? 우리 딸이 입은 정신적 피해, 유산으로 인한 치료비,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손자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요.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단 3억 정도로 시작하죠. 3억이요? 정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5억으로 할까요? 아버지의 말에 정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농담이시죠, 아버님? 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담으로 보이세요? 아버지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았어요. 시어머니의 고의적 학대로 인한 유산은 충분히 소송감이래요. 정욱은 서류를 보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훈 씨, 아버지가 기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아내를 보호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아버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우리 딸을 비난했잖아요. 핸드폰에서 기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좀 더 조심했어야지. 조심했어야 한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부가 뭘 더 조심해요? 무거운 걸 안 들라고 하는 게 조심하는 거죠. 기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애를 잃은 것도 수진이 탓이 있어. 기훈의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이게 남편이 할 말이에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온화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잃고 울고 있는데 그 아내를 탓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수진아,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수진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 가자.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할 거야. 소송이요? 정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딸이 입은 피해를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요. 기훈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요?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합의라니요? 제발, 한 번만.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훈 씨, 우리 끝이에요. 수진아, 전 이제 이 집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수진은 정욱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공부 많이 했어요. 정욱은 수진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야기 좀 해보자. 이야기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 들어주신 적 있었나요? 그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아이까지 잃게 했으면서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무의식 중에요? 그래, 무의식 중이었어. 그럼 더 심각한 거네요.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사람을 괴롭히고 아이까지 죽게 만든다고요? 죽게 만든 게 아니라고. 정욱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임신부한테 무거운 걸 들라고 한 게 보살핀 거예요? 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정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마지막으로 정욱을 불렀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진아, 그리고 기훈 씨도요. 수진이 기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수진아, 제발. 싫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수진은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욱과 기훈만 남게 됐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긴. 소송당하는 거지. 정욱도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3억이면 우리 집도 팔아야 해요. 그러게, 왜 그랬을까? 정욱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차 안에서 수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뭘. 우리가 미안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고집부린 거예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수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친정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최근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됐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속이 안 좋아요. 혹시?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시네요. 의사의 말에 수지는 멍해졌습니다. 임신이요? 네, 건강한 아기예요. 수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뭐라고? 임신?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 어떻게 하죠?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어머니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하면 돼.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이 어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낳고 싶어요. 하지만 뭐? 기훈이와는 관련 없이 키우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양육권 문제가 있겠네.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보자.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야겠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양육권 포기를 받아내는 거죠. 양육권 포기요? 네, 아버지가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친권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청구를 철회하는 겁니다. 수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기훈이는 아이와 완전히 남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신 양육비 지급 의무도 없어지고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기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전화로 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결국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함께 했습니다. 수진아, 임신했다며?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변호사 통해서 들었대. 역시 정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안 돼요.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요. 그럴 수는 없어. 내 아이이기도 하잖아. 기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제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안이요? 양육권을 포기하세요. 뭐요? 기훈이 놀랐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해 드리겠어요. 그럼 내가 아이와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안 돼요.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소송 계속 진행하시죠.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3억 배상하시고 아이는 공동 양육하시고요. 공동 양육이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하지만 수진이가 원하지 않으니 추후에 양육권 소송도 하시게 될 겁니다. 기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내로 답 주세요. 수진이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일주일 후 기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권 포기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정말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요? 아이가 18살 되면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요. 알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며칠 후 정욱이 갑자기 수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 손자야. 정욱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손자를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수지는 냉정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더 이상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마시고. 정욱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잘 살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8개월 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기훈과 정옥은 더 이상 수진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후 수진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왔습니다. 뭐라고? 손자 면접교섭권 소송? 수진의 아버지가 서류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정욱이 친할머니라는 이유로 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도 분노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다시 나타나다니. 수지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도 소송 걸자.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자료 소송과 양육방해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도 충분하고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정욱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손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며느리를 학대해 유산을 유발했고 양육권 포기 조건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병원 기록, 합의서가 모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도 원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기훈도 출석했습니다. 저는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의 면접교섭권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정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가족에게 접근을 금지합니다. 10년간 500m 이내 접근 시 형사처벌합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수지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버지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그날 밤 수지는 아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켜냈어.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정욱과 기우는 더 이상 수진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